334페이지에 이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하는 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컴퓨터에 자, 메뉴는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여기로 들어오시고, 자, 지금 이 메뉴로 들어오셨죠? 자, 어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랑은 좀 느낌은 좀 다르죠. 좌측에 가려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대놓고 번호대로 쭉 적어뒀잖아요. 그럼 여기에 번호대 적혀 있는 거는 거의 동일해요. 얘 빼고는 거의 다 동일한 번호대를 다 쓰고 있는데, 자, 지금 어제 제가 우리 그 자산과 부채를 그 재무제표에 표현할 때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위쪽이 유동성이 빠른 거예요. 어제 제가 적었던 순서죠.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시험에, 이론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유동성이 빠른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것은. 그 문제 틀리신 분은 마음이 엄청 아팠어요. 여기만 열어봐도 순서대로 답이 그때 이거였거든. 이 순서가 위쪽이 유동성이 빠른 거예요. 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도 똑같이 빨간색은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말라. 그리고 그 회사 설정 계정 과목 적혀 있었는데 여기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적혀 있는 게 빈칸인 거고, 그리고 현금 적요, 대체 적요가 아래 하단에 있는 게 아니라 우측에 있는 거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뭐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 교재에서 제조 경비 코드 범위 내에서 피복비 계정을 추가 등록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제조 경비는 좌측에 분류를 보시면 제조 원가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여기 501번부터 600번까지 500번대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이 500번대의 제조 원가가 제조 경비예요. 그럼 이 번호 안에서 자, 우리 빈칸들이 많죠. 어느 번호에 하라고 안 했으면 이 번호 범위 안에서 그냥 빈칸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537번에다 쓸게요. 그럼 여기에다 쓰는 게 아니고 우측, 여기 우측 상단에 써줄 거예요. 피복비라고 쓰고, 그리고 5번 제조경비라고 선택해 주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얘 작업은 끝이에요. 근데 우리 답을 보면 과목 코드가 바뀌어져 있는데 우리 교육용 버전에서는 안 바뀌어요. 지금 우리 답 이 그림이 답인데 이 과목 코드가 피복비로 바뀌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 교육용 버전에서는 약 안 바뀌는 게 정상이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빠진 게 아니고 교육용 버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는 계정 코드 104번 재예금을 국고보조금으로 하는데 성격을 차감이고 관계 코드를 보통 예금으로 등록하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어제 우리 그 뭐 건물 있고 감가상각 누계 있고 외상 매출금 있고 대손 충당금 있고 이런 글자 있으면서 자기 짝지 있다라고 말했던 거 있죠. 그 짝지 되는 차감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국고보조금이란 애로 만들면서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짝지를 짓도록 만들어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일단 104번 재예금으로 갈게요. 코드 번호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고 104라고 치시면 그 위치로 그냥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 재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수정하라는 거니까 우측 클릭을 해서 얘를 국고보조금으로 계정 과목을 변경하고, 그리고 성격을 4번 차감으로 하시고, 그럼 차감으로 하면 관계 코드가 활성화가 돼요. 입력할 수 있게.
그럼 짝지가 누구로 할 거냐라는 건데 여기에서 F2번 눌러 보시면 이제 계정 과목들이 있죠. 그럼 보통 예금에 차감 계정하라 그랬으니까 103번 보통 예금을 선택하고 확인을 하시면 여기 관계 코드에서 F2번 눌러서 보통 예금 선택하시면 국고보조금의 관계 계정이 103번 얘랑 짝지가 되도록 처리가 됐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셔도 은행에서 은행이란다 기업에서 국고보조금 준다 그러면 못 받아서 못 받는 거지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으려고 할 거예요. 뭐 갚아야 돼도 절이라서 뭐 어떻게든 기업들은 받으려고 하는데 이건 안 갚아도 되는 국고보조금 받을 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보통 예금에 국가가 정부 보조금을 준 거예요. 그럼 받았는데 그 돈이 우리 회사 돈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얘는 국고보조금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 중에 뭐 내 통장에 예를 들어 1억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은 국고보조금이야 라고 써주면 컴퓨터는 똑똑해서 6천만 원만 내 돈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쓰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차감 계정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차감 계정 만드는 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시험에서 한 번씩 하니까 어렵지 않죠? 성격만 차감이라고 해서 관계 계정만 만들면 되니까. 자, 다음 3번에 138번 전도금 계정 과목을 소액현금 계정으로 수정하고 966번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목을 등록하시오. 지금 문제가 두 개인 거죠. 전도금을 소액현금으로 수정하고 또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만들라 그 이야기네요. 먼저 그럼 138번으로 갈게요. 자, 138번 전도금으로 왔는데 오른쪽 클릭하려고 그러니까 얘는 커서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 어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얘가 빨간색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어제 스마트A에서 빨간색 계정 과목을 입력하려고 그러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번이었죠. 근데 이 프로그램은 만든 사람은 같아요. 같은 사람이 진짜 만든 거예요. 근데 차이를 둬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컨트롤 F2번이에요. 차이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좌측 하단에 왼쪽 아래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2번 누르면 오른쪽이 활성화가 돼요. 그럼 얘를 소액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다른 곳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돌아가면 또 얘가 막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966번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코드 번호 클릭해서 966번으로 가고 얘는 빈칸이네요. 우측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만들어주면 되고 다음 195번 설비 장치를 시설 장치로 변경하고 197번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을 국고보조금 시설 장치 차감으로 계정 과목을 추가 등록하시오. 일단 계정 과목 이름 바꾸고 그리고 차감 계정을 만들란 이야기죠. 그럼 195번으로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195번에 설비 장치라고 되어 있는 걸 시설 장치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그 다음이 197번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을 국고보조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4번 차감 관계 코드를 시설 장치로 하라고 했죠. 이렇게 해주면 이번 것도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하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구경을 했고, 자, 이 다음 이제 정기분 재무제표로 갈게요. 자, 337페이지에 문제 4번. 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적혀 있으니까 정기말 재무상태표죠. 그럼 당연히 차변은 자산인 거고 오른쪽 대변은 부채와 자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진한 글씨는 합계인 거고 연한 글씨가 이제 우리 계정 과목으로 입력을 할 거죠. 그럼 자, 컴퓨터에 이제 정기분 재무제표는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으니까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가면 어제하고 타입이 조금 틀려요. 어제는 우리 그 스마트 A로 할 때는 계정 과목 입력하는 거는 한 줄로 쭉 입력하고 오른쪽에서 차변 대변 나눠서 합계가 나왔었는데 K랩은 자산은 왼쪽에 차변에 쓰고 부채 자본은 대변에 써서 합계들이 그냥 세로로 길게 쭉 나와 있도록 되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입력하는 칸이 자산, 부채, 자본을 따로따로 맞춰 쓴다는 것밖에 없지 뭐 사용하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그럼 우리 현금부터 보면 자, 어제하고 똑같이 F2번 누르면 계정 과목 코드 도움이 나오고 현금의 금액이 146만 2천원. 그럼 플러스 키 누르면 공 3개 붙는 건 제가 알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은 다 동일해요. 플러스 키 누르면 공 3개 붙어요. 또 똑같이 당좌라고 2자 정도 치면 당좌라는 글자가 있는 계정 과목이 떠요. 사실 어제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사용 방법 차이가 없죠? 그럼 얘는 금액이 1억 306만 2천원이고 정기 예적금이라고 계정 과목 잘못 썼네요. 그냥 정기 예금으로 쓸게요. 1억 5천만 원이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쭉 쓰는데 이번에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오면은 대손 충당금은 없다. 그죠? 어제 우리가 했던 그럼 이 아래쪽을 보면 한 번에 얘네들 쭉 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보면 건물이 있죠. 그럼 건물 얘를 쓰고 감가상각 누계 이 두 개를 써주면 컴퓨터는 이 금액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어제 왼쪽에 있는 이 두 개를 써줬죠. 그럼 이 시설장치도 얘 1억 36만 3천 원에 이만큼 달았고 이만큼이 국고보조금이 달하는 거예요. 그럼 이 K랩은 특징이 스마트A하고 다른 게 자, 지금 제가 시설장치를 먼저 쓸게요. 자, 이건 보시면 시설장치가 1억 36만 3천 원이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꼭 다음 번호 안 써도 감가라고 치면 오른쪽 참고에 자기 짝지가 보여요. 어제 스마트에는 자기 짝지가 안 보여서 제가 다음 번호 쓰라고만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K랩 프로그램은 자기 짝지가 어느 계정 과목 차감 계정, 관계 계정 연결되어 있는지 짝지가 보여요. 그러면은 시설장치니까 시설장치 거 1166만 4천 원이라고 쓰고 또 국고보조금 아래 있죠. 그럼 국고보조금 두 개 중에서 시설장치 거 꼭 자기 짝지 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설장치 거를 선택을 해서
1535만 6천 원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짝지를 맞춰 가지고 쓰는데 자기 짝지 찾기는 좀 편하게 되어 있죠. 그죠? 즉 입력하는 건 순서는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어차피 어떻게 입력하든 나갔다 들어오면 번호 순대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를 먼저 쓰고 이 다음부터 쭉 쓸 건데 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갔다 들어오면 다 똑같아요. 그럼 이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자기 짝지 써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뭐 특이한 거 없으니까 그럼 차변인 자산만 좀 쓸게요. 대변 쪽에서도 좀 차이점 있는 게 있으니까 일단 자산만 먼저 쭉 다 입력해서 이 자산의 총계 있죠. 17억 1343만 원 있는 거. 이 금액이 차변에 합계하고 일치한지를 입력 다 하신 후에 확인을 해 보세요. 자, 그럼 차변 자산만 먼저 입력합시다. 자, 잠시 입력하시면서 자, 잠시 멈추고 이거 하나만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매도 가능 증권을 보면 두 개가 있죠. 매도 가능 증권이. 그럼 지금 우리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이 투자 자산의 매도 가능 증권이 있죠. 그럼 계정 가입 및 적요 등록을 보면 123번은 당좌 자산이고 181번은 투자 자산인 거예요. 그러면 선택할 때에 투자 자산에 지금 분류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78번을 쓰셔야 되지 아니면 당좌 자산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얘 쓰실 때는 178번 매도 가능 증권을 쓰셔야지 투자 자산의 금액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제 차변 합계 일치하게 잘 맞추셨나요? 잘 맞으시죠? 그리고 이거 한번 검사해 보세요. 건물이면 건물 아래 감가상각 누계액이 다음 번호들이 맞나요? 꼭 관습적으로 다음 번호인데 자기 짝지를 꼭 써야 된다는 의미예요. 아무거나 선택하게 되면 장부가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기 짝지를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대변인 부채로 갑시다. 자, 부채에서 유동부채는 똑같으니까 우리 외상매입금부터 미지급 비용까지 먼저 또 입력을 할게요.
이제 장기 차입금 쓰고 자 그냥 쭉 쓰면 되는데 멈춘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개정 과목 때문인데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일단 글자 개정 과목 이름에서 퇴직금이라는 느낌 있죠. 지금 퇴직금인데 우리가 제조업이라서 생산부 직원의 퇴직금하고 우리 생산부가 아닌 사무직이나 관리부나 영업부 직원의 퇴직금하고를 구분해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아래쪽에 보시면 제조부가 5천만원, 영업부가 5천만원으로 구분해서 쓰라고 적혀있죠. 하단에. 그럼 얘는 입력하는 방식이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먼저 선택하시면 커서가 아래쪽으로 들어와요. 커서가 아래쪽에 왔죠. 그럼 여기에서 제조에 5천만원 쓰고 자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는 도급 보관 분양 운송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조 5천만원 하고 판관비에 5천만원 하고 이렇게 쓰면 합쳐져서 위에 1억이 될 거예요. 만약에 실수했으면 다시 진입하려면 코드 번호 클릭하고 엔터 치시면 다시 아래로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얘 금액을 여기에 5천 여기에 5천만원 이렇게 써서 여기 금액을 1억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음 자본금이 5억이고 이익준비금이 750만원이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우리는 쓸 때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써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입력했을 때는 얘가 차익이 안 나도록 하시면 정확하게 입력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이제 꽃이 났고 자 우리 교재의 340페이지보다 343페이지를 먼저 갈게요. 343페이지를 먼저 가면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죠. 자, 일단 어제는 안 썼던 건데 표현이 원재료, 노무비 뭐 이러니까 물건 만드는 거에 대한 느낌이 들죠. 이제 제조업에서만 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조원가 명세서는 지금 얘도 전기분이기 때문에 자, 컴퓨터에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클릭을 하고 자, 시험 때는 이런 창 안 떠요. 근데 얘는 원가를 통제하는 게 제조냐 도급 보관 분양 운송이냐라는 건데 우리는 제조죠. 지금 제조업 가지고 가니까 그럼 제조업을 사용 여부를 여로 활성화시킬 거예요. 그럼 활성화하는 방법은 쉬워요. 편집 버튼 누르면 편집 버튼 누르시면 활성화가 되죠. 얘를 여라고 체크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 진입하도록 되고 지금 이 내용의 의미는 잠시 후에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좌측에는 계정 과목들을 쓰고 우측은 지금 우리 교재에 로마 숫자로 되어 있는 진한색 글씨가 우측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진한색 글씨들이. 그럼 이 원재료비라는 건 우리가 원료나 재료를 사와서 쓴 돈을 이야기하는데 이 원재료비는 계정 과목인데 여기도 기초, 단기, 뭐 기말 이런 표현 적혀 있는 것 있죠. 이건 계정 과목이 아니고 시작할 때의 원재료가 이 금액이 있었는데
단기의 원재료를 이 금액만큼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기말에 얘 남았대. 그럼 나머지는 다 썼겠지. 이렇게 되는 방식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에 여기에서 자 원재 두 자 정도 치시면 원재료비라는 계정 과목이 보이시죠? 그럼 원재료비를 선택하면 엔터 치면 팝업 창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에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136만 원이고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61억 896만 원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아이고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와 있죠. 이거 누가 입력했을까요? AI가? 우리 프로그램 그 정도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얘는 여러분들이 방금 재무상태표에서 원재료가 이 금액만큼 있다고 쓰셨기 때문에 12월 31일이 기말이잖아. 기말에 원재료 재고가 이 금액 있다고 썼기 때문에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을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수정하고 싶죠. 그러면 자 이건 화면만 보세요. 지금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수정하고 싶으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이 원재료 계정 과목의 금액을 3천만 원이라고 여기서 수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정하고 나서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가면 지금 이 창이 떴죠? 이 창이 지금 재무상태표에서 방금 값이 바뀌어서 물건 만드는 마지막인 제공품이 변경되었다는 건데 그럼 얘가 3천만 원으로 바뀌죠.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에서 수정하는 거에 대해 보면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첫 번째 기말 원재료 재고액 이거의 수정은 얘는 재무상태표의 원재료 수정해서 반영하는 거예요. 정기분 쓸게요. 적힌 대로. 즉 이 메뉴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얘를 수정하려면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해서 반영한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아는지 나중에 테스트를 해요. 입력은 틀리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원가명세서 보여주면서 얘가 틀렸다 수정 올바르게 수정하라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저 다시 원상복구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수정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럼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원재료를 이 금액으로 다시 바꿔줘야지 원가 명세서에 이 금액이 다시 이제 들어왔죠. 그럼 지금 방금 팝업창에 다시 진입하려고 그러면 이 금액을 클릭하시면 돼요. 금액 클릭하면 팝업창이 다시 떠요. 그리고 키보드 이용하시는 분은 코드 번호에서 엔터 치시면 팝업창이 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얘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원재료 B는 문제하고 동일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진한색은 합계예요. 오른쪽 컴퓨터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합계로 나오는 거고 농비하고 경비들 있죠. 그럼 우리는 연한색만 입력할 거예요. 임금부터 가스 수도료까지. 자, 입력하는 방법 똑같으니까 임금부터 가스 수도료까지 쭉 입력을 할게요. 자,
자, 입력합시다. 자, 지금 입력하신 거를 앞에 보시면 위에 탭에 500번대 제조라고 적혀 있는데 코드 번호를 보면 전부 다 500번대죠. 500번대. 이 500번대를 쓴다라는 건 물건 만드는 데 관련돼서 들어간 거고, 공장이 없었다면 안 들어갈 돈들이에요.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 있죠. 공장 없었다면 이 돈들이 나갈 이유가 없는 것들, 그걸 다 500번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 이 전기분 원가 명세서는 500번대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500번대가. 그럼 지금 이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입력하신 거하고 이 금액하고 일치하나요? 일치하면 이상한 거예요. 일치 안 해야지. 일치 안 하죠? 일치 안 한 이유가 우리가 아직 다 안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안 썼냐면, 제가 진한 글씨는 우측에 있는 합계라 그랬죠. 근데 이 우측에 입력되는 칸들이 있어요. 우측에 입력되는 칸들이 있죠. 그럼 우리 로마 숫자 5번을 보시면 기초 제공품 원가가 200만 원이 적혀 있죠. 그 200만 원을 여기에 쓰고, 그리고 타계정으로 대체는 타계정에서 대체나 타계정으로 대체나 얘는 없고, 근데 여기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라는 애가 들어와 있죠. 60만 원. 이 기말 제공품 재고액도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제공품이라는 걸 60만 원이라고 썼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 제공품이 뭐냐면 원재료가 제품이 되어가는 중간 단계. 없어진 건 아니잖아. 내 재산이 없어지면 안 될 거잖아. 근데 원재료의 형태로 있지도 않고 완성품인 제품의 형태로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단계도 내 재산은 있는 거니 존재하는 거니까 그걸 회계 단위로 두는 게 제공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흔히 만드는 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지금 얘도 지금 여기에 있는 건데 그럼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기말 원재료 재고액도 똑같이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제공품을 수정해서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우리가 작성하는 이유는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500번대의 이 금액들 있죠. 얘가 공장에 있어서 들어가는 건데 이 물건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돈이 들어갔던 공장 월세가 들어갔던 기계 산 돈이 달았던 전기세가 나왔던 세금이 나왔던 전부 다 돈을 합쳐서 제품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금액하고 물건 사왔을 때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사오는 게 싸면 공장 문 닫는 거예요. 얘가 완성품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공장에 있어서 들어간 돈들을 전부 다 모아두는 거예요. 직원 100명이 미팅을 해서 100명이 다 결혼한대. 한 사람 난 경조사비 다 줘야 되겠죠. 그것도 전부 다 여기 500번대로 다 쓸 거예요. 그냥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들어가는 거잖아. 공장 없었다면 그 돈은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장 직원의 경조사비는. 공장 운영하기 때문에 들어간 건 전부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연히 정확한 통제가 되겠죠. 그럼 우린 얘가 상기업이면 사오는 물건 가격이 제조업은 만드는 물건 가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정기분 원가 명세서가 이제 물건 만드는 곳이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 손익계산서가 물건 파는 건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